비츠로셀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 매출액 예측을 해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8.7%, 영업이익은 240.7%나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8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스루풋 회계에 대한 상징적인 홍보적인 성격으로 작성해 본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 가성비에서 시성비로 변화한다는 용어가 나와 가지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 가성비를 원가 대비 효율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시성비는 타임 대비 효과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 대비 효과를 손익으로 산출하는 스루풋 회계다 이렇게 계속 홍보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또한 소비자 및 수요자들은 이제 빠른 납기에 추가적인 돈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시대가 이미 와 있다. 여기에 적합한 것이 바로 스루풋 회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먼저 그 원가 회계, 전통적인 원가 회계의 손익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참 이 회사는 배터리 및 리튬 전지의 생산 및 판매로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매출은 358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8.7%가 증가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8% 증가했습니다. 매출 원가가 적게 증가했으므로 매출 총이익 97.9% 증가했고요. 판매 관리비는 5.7%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85억 8,600만 원으로서 168%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5.1%에서 24%로 획기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0.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갭이 매출 증가하고의 갭이 47%나 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 금액상으로 44%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재료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스루풋률은 거꾸로 9.6%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3.6%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루풋 절대액이 크게 증가했으므로 TOE 생산성은 1.46으로서 0.3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63억 4,6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2억 4천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에서 보듯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WCAI는 62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그 1번과 2번으로 디카플링 분리 분석을 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126.6%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6%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111억 원 1,800만 원 입니다. 금액상으로 15.5% 증가했고 가공비율은 53%에서 3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재료비율이 17.1% 증가했으므로 상승했으므로 여기서도 우리는 쉽게 원재료 가격이 매우 급등한 것 같다 라고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요. PQ 총 제조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요 갭은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갭과도 일치하는데 그것은 바로 상품의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스루풋은 상품까지 그냥 포함하는데 비츠 로셀은 상품은 별도로 상품 매출 원가로 표기해서 매출 원가를 그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스루풋 입장에서는 전체로 그냥 바라보기 위해서 그 스루풋을 매출 재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던 거죠. 어쨌든 그 2단계까지 일치하는 걸 확인했는데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현금 흐름표 내역에 대한 공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는 46억 9,900만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16.3%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17명 증가를 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이 4,78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1.3% 임금 인상이 되는 형국이 되겠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164.6%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회사는 자기가 직접 생산을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어요. 그리고 스루풋율은 9.6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는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요 라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원재료 가격이 매우 급등했을 거라는 추론과는 모순이 되는데 이 모순이 추가적인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지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자금 부담을 안 느끼고 있는 기업으로 보입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3.1%로서 2.1%나 상승을 했습니다.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이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거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본 내용인데요. 만약에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루풋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가정을 세운다. 그러나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죄 입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하면은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제시해야 될 거고요. 참고적으로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재고 자산 회전율은 WCAI로 표준화해야 된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라는 것이 금감원 이 분기보고서 의무 메뉴에 들어가 있는데, 회사는 원재료에 대해서는 영업 기밀상 보안 유지를 위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품 판매 가격에 대해서도 옵션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얘기하기도 평균 단가를 구하기도 어렵고, 또 이 수의계약, 독점 공급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결론은 안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형 이 1차 전지입니다만은 자동차용 배터리 기업들도 대부분 요즘 다 비밀로 하고 있어요. 1분기 실적을 기초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한 1,700억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417억 원
나는 거로 결산이 되는데 이 경우 재고가 25%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출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고만 줄인다. 생산량 조절을 했다. 그래서 재고를 줄인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262억 원으로서 무려 영업이익이 154억 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모순인 거죠. 스르풋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적을 단순 4배를 하면은 1,400만 원으로 예측이 됩니다. 1,400억 원요. 요거를 그 납품 단가라고 뭐 그 비유를 한다면은 14만 원에 납품을 하면은 22,000원 돈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이 원가 회계보다도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니까 뭐 돈을 더 벌기 위한 방법론은 재고 회전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24.9%나 향상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을 그 원가 회계는 17만 원이었는데 14만 원으로 하면은 충분히 또 추가 납품이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1748억 원을 달성한다면은 영업이익은 411억 원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 기준은 14만 원이면 되고 스루풋 기준은 원가 회계는 17만 원으로 나옵니다. 3만 원이나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영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은 낼 수 있다. 분석에 의한 어떤 그 결과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고가 감소했을 경우,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 원가 회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 비츠 로셀의 경우에는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스루프 쪽에서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또 판매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시대에 스루풋 회계야말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장치다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츠 로첼의 문제로 보이는 것은 노하우는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2023년 1월 28일 날 장순국 비츠 로셀 대표 공장 화재에도 코로나에도 살아난 불사조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환경 비지가 나왔는데 재무상태표 중에서 비유동자산 부분만 보면은 종속기업 투자가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3억 원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이 711억 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비츠 로셀은 사무실 본사 정도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나머지 생산은 모두 외주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거로 되어 있죠. 하청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청비가 좀 작게 나오게 하는 방법은 원재료도 다 공급을 해주고 인건비만 하청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이고 그 하청 공장에서 기술 감독 같은 것은 할 수 있겠죠. 회사의 그 노하우 비밀 같은 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형자산의 가치가 회사의 경쟁력으로 보입니다. 요 감가상각 때문에 좀 조금씩 줄어드는 거로 되어 있는데 비츠 로셀의 그 대표이신 장순국 씨 사진도 찍어서 그 보도를 했네요. 주가를 보면은 2만 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7,250원이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2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임팩트라는 것은 미래 가치라고 제가 만들어 본 지수인데 64.9%가 상승했습니다. PBR로 보려면 78%, 실적보다는 더 주가가 올랐다. 예측보다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 이상 지주명을 보면은 비츠로테크라는 데가 35%, 그 다음에 피델리티 인베스트 펀드 트러스트가 9.88%, 또 하이클리어 인터내셔널이 5.91%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외국인 지분율은 23.6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JP 모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중소기업에도 외국 자본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그 추론 모순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